반은 독특한 분위기를 풍겼는데 조명은 항상 부드럽고 은은한 빛으로 어둡게 조절되었고 바깥 도시의 번잡함은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사라져 버리는 듯했습니다. 다양하고 방대한 음료 메뉴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현대적인 장식으로 유명한 인기 있는 장소였으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특별한 저녁의 반은 칵테일과 수제 맥주를 마시며 퇴근 후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차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대화의 낮은 중얼거림이 공기를 흐르며 음악과 어우러져 활기차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주는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문고리가 부드럽게 삐걱거리며 항의했습니다. 문턱을 넘은 순간 그는 바의 편안한 따뜻함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떠난 상쾌하고 시원한 가을 공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정장과 닦은 구두를 신은 그는 성공적인 젊은 전문가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주목을 끄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의 날카로운 외모와 그가 지닌 조용한 자신감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그는 이제 그것에 익숙해졌다. 바로 가는 동안 주는 선반에 늘어선 병들을 훑어보았다. 각각은 이 가게가 품질과 다양성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바텐더인 민호는 현재 카운터 맨 끝에 있는 손님들과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주는 높은 의자 중 하나에 앉아 휴대전화와 지갑을 앞 카운터에 놓았다. 그는 민호의 눈을 사로잡았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문할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신호였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계속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 중 한 명이 한 말에 웃으며 준의 존재를 분명히 무시했다. 준의 입술가에 희미한 찡그림이 떠올랐지만 그는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했다. 바쁜 저녁이었고 바텐더들은 항상 여러 가지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몇 분 더 기다릴 여유가 있었다. 그는 거기에 앉아서 주변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잠시 관찰했다. 반은 평소의 목요일 밤 군중으로 가득 찼다. 20대와 30대 사람들이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곳은 환영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테이블 주위에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커플들이 가까이 앉아 있었고 자신과 같은 몇몇 외로운 손님들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났지만 민호는 아직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주는 민호가 망설임 없이 바에 방금 도착한 다른 손님, 캐주얼한 차림의 백인 남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호는 미소로 그를 맞이하고 재빨리 그의 주문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준의 찡그림이 더 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우고 손을 살짝 들어 다시 한번 민호의 주의를 끌려고 했다. 실례합니다. 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조급함이 살짝 엿보였다. 민호가 그를 흘깃 보았는데 표정이 읽을 수 없었다. 잠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민호는 마치 준의 존재를 일부러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돌아섰다. 대신 그는 발을 더 내려가 방금 도착한 두 여자에게 술을 따르느라 바빴다. 준의 인내심은 한때는 꾸준했지만 지금은 닳기 시작했다. 그는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만 민호가 의도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졌다. 가슴에 좌절의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는 장면을 만들 생각은 없었다.
아직은. 준의 눈은 바 주변을 깜빡이며 펼쳐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몇몇 손님을 예리하게 알아차렸다. 아니, 아예 손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상호작용을 알아차렸다. 아니,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준은 그들의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마치 그들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다. 준은 카운터에 몸을 기대고 매끈한 나무의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렸고 리듬감 있는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고조되는 긴장을 뚫고 나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그저 서비스가 형편없는 것일 뿐인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원인이 있는 건가? 이게 붐비는 바에서 바쁜 밤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생각이 그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순간 민호는 새로운 손님에게 다가갔다. 준에서 몇 개의 의자 떨어진 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민호는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운 태도로 그 몸짓에 답했다. 준은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민호가 수고 없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메뉴에서 음료를 추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받은 차가운 무관심과 대조되는 모습은 마치 침묵의 비난처럼 아팠다. 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에서 치솟는 짜증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관찰할수록 너무나 분명해져서 무시할 수 없는 징후를 부정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는 다른 손님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바에 앉아 있었지만 민호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깨달음이 찾아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이 이제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느껴졌고 초침이 똑딱거리며 준에게 무게를 실었다. 한때 풍부했던 그의 인내심은 이제 매 순간마다 침식되고 있었다. 준은 항상 미묘한 모욕에 익숙했다. 다른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배제의 순간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미묘하지 않았다. 그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생각은 점점 더 좌절과 불신이 뒤섞인 혼합으로 소용돌이쳤지만 그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상황이 자신을 압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지만 무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준의 시선은 이제 젊은 여성이 한 농담에 웃고 있는 민호에게로 돌아갔다. 바텐더의 태도는 따뜻했고 거의 애정 어린 것이었고 그는 분명히 그녀의 동행을 즐겼다. 그것은 매우 분명해졌다. 민호는 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 준은 다른 바텐더나 매니저의 눈을 사로잡기를 바라며 다시 발을 살펴보았다. 불편한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누군가. 하지만 민호만이 오늘 밤바에서 일하는 듯했다. 준은 이를 악물었고 상황의 아픔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다. 이것은 간과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다른 손님들의 눈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부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미묘하게 알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음료를 즐기면서 행복하게도 무관심했다. 하지만 준에게 이 순간은 불편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포용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자부하는 곳에서도 조용히, 교활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날카로운 상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앉아 그의 인내심은 이제 조용한 좌절로 끓어오르고 있었고 준은 상황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20분이 지났지만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시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즉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작은 짜증의 성광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꾸준하고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으로 커졌고, 그 열기는 매 순간 더 강해졌습니다. 한편, 민호는 단골 손님을 맞이하고, 새로 온 손님과 농담을 나누고, 심지어 사무실에서 방금 온 정장을 입은 청년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기까지 하며 태연하게 발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민호가 준을 흘깃 볼 때마다 마치 그들 사이의 벽이 세워진 것 같았다. 민호의 눈에서 느껴지는 의도적인 차가움은 준에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민호는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연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피난처처럼 느껴졌던 바가 이제 준에게는 숨막힐 듯했다. 그는 방을 둘러보면서 다른 손님들이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챘다. 어떤 손님들은 대화에 너무 깊이 빠져 공기의 긴장감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어떤 손님들은 잠깐 그의 시선을 마주쳤을 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마치 준의 좌절과 분노가 바의 활기찬 분위기에서 고립된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그와 바텐더 사이에 있는 불편함을 진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몇 개의 의자에 앉은 한 남자가 몸을 기울여 동료에게 속삭였고, 동료는 먼저 준을 쳐다보고 민호를 쳐다보았다. 동료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저었다. 침묵의 불만의 표시였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민호나 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잠깐 인정하는 순간이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준은 그 대화를 듣고 찔렸다. 그는 그 순간에 그저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말하고 인정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좌절감을 끌어올렸고, 그 소리는 이제 더 크고 더 강해져서 발을 가득 채운 낮은 수다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실례합니다. 준이 다시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틀림없는 날카로움으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민호가 그의 말을 듣지 못하는 척할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잠시 가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죄송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진심이 전혀 없었다.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뭐 드릴까요? 준의 시선은 민호의 눈을 마주치며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기다렸어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버번 위스키 한 잔 주세요. 민호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은 그의 눈에서 번쩍임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짜증이거나 아니면 경멸일 것이다. 민호가 술을 따르려고 돌아섰을 때 준은 그의 미묘한 눈짓을 포착했다.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은 몸짓이었지만 준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가졌다.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정이었고 조용하지만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여기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민호가 법원을 잔에 따르자 준은 그날 밤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손님과 마찬가지로 바에 들어와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수준의 서비스와 예의를 기대했다. 하지만 앉은 순간부터 그는 열등한 대우를 받았다. 그는 너무나 익숙해진 감정이었다. 존엄성을 갉아먹는 감정이었고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진 수많은 시간을 떠올리게 했다.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피부색으로 전락한 감정이었다. 민호가 마침내 잔을 앞에 내려놓았을 때 잔이 카운터에 날카롭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필요 이상으로 크고 거칠었다. 주는 잠시 술을 응시하며 차가운 잔을 손가락으로 감싼다. 그는 술을 입술에 대고 천천히, 의도적으로 한 모금 마시며 법원의 따뜻함이 가슴을 통해 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히 표면 아래에서 타오르고 있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달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민호는 이미 다른 손님에게 준과의 상호작용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똑같은 쉬운 매력을 보여주며 서비스를 제공했다. 준이 민호가 또 다른 손님과 교류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그의 입안에 쓴맛이 가득 찼다. 그것은 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는 휴식을 취하고 모든 사람에게 환영하는 분위기를 제공해야 할 장소에서 조용한 저녁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 대신 그는 또 다른 지치고 낙담시키는 경험의 한가운데에 갇혔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들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에서도 차별이 미묘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상기시켜 주었다. 그의 생각은 발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민호가 방금 술을 제공한 3명의 백인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잔이준이 들을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축하의 건배로 부딪혔고 그들의 목소리는 가벼운 기쁨으로 가득했다. 근처에 서 있던 민호는 그들에게 편안하고 넓은 미소를 지으며 웃었고 그의 태도는 따뜻하고 매력적이었다. 대조는 더 이상 극명할 수 없었다. 그들과 함께 있던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운 바텐더는 준과 함께 있던 차갑고 거리를 둔 인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준이 그 자리에 앉아 주변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그의 일부는 떠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바에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생각은 거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더 강한 부분, 즉 밀어내기에는 너무 많은 싸움을 치른 부분이 그에게 머물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민호나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게 두지 않았다. 그는 다른 손님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해 있었다. 그는 이 바에 앉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도 술을 즐길 권리가 있었다. 그는 이 바텐더의 편견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었다. 집으로 향하기 전에 조용히 술을 마시기로 한 간단한 계획이 이제 훨씬 더 복잡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준은 갈림길에 서 있었고 결정은 공중에 떠 있었다. 그는 침묵을 지킬 수도 있고 경멸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순간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는 스스로를 위해 일어설 수도 있고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고 쌓여온 불편함에 맞설 수도 있었다. 준은 그전에 수도 없이 내려야 했던 결정이었고 특히나 개인적인 문제일 때 항상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준은 버번을 한 모금 더 마셨고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지만 가슴에서 커지는 결의를 달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니, 그는 이걸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는 지금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너무 열심히 일했고 너무 오랫동안 싸웠고 민호 같은 사람이 자신을 작게 만들거나 보이지 않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준은 잔을 다시 카운터에 내려놓았고 이 밤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조용한 결의를 내렸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 때문에 덜한 기분을 느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행동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 이 장소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주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했다. 특히 이런 분비는 바에서는 대립이 빠르게 격화될 수 있다. 그는 장면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랐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바텐더가 붐비는 발을 헤치며 일하는 동안 그의 눈은 민호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민호는 바빴고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것이 준에 대한 그의 무시를 정당화하지는 못했다. 준이 그것에 대해 생각할수록 그는 더욱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례함을 해결하지 않고 민호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고는 이 순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몇 분 후, 민호는 바에 준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면서 카운터를 닦았다. 준은 그 기회를 보고 잡았다. 그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여 다시 무시당하지 않고 민호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자세를 취했다. 민호, 맞지? 준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침착했지만 지금은 확고함이 있었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명확함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은 잠깐 놀란 듯하더니 가벼운 무관심의 표정으로 굳어졌다. 그래, 나야. 뭐 도와드릴까요? 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민호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바텐더의 무시하는 태도에 위축되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위해 서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여기 꽤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당신이 저보다 늦게 온 여러 사람에게 서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준은 그의 눈 뒤에 무언가가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짜증이거나 방어적인 태도였을 수도 있다. 말했듯이 오늘 밤은 여기 바빠요. 민호가 재빨리 대답했고 그의 어조는 짤막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 변명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것은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약간 몸을 기울여 자신의 말이 분명한지 확인했다. 바쁜 건 이해해, 민호. 하지만 내가 여기 앉아 기다리는 동안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모시는 거라면 눈치채지 않기가 어렵잖아. 민호는 준의 꾸준한 시선에 불편해하며 몸을 움직였지만 당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마치 민호가 자신의 대응을 계산하는 듯 분명히 불편한 대립을 어떻게 피하거나 무시할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듯했다. 하지만 준은 그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 내가 무시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준이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정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내가 받는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과 왜 그렇게 다른지 이해하려고 할 뿐이야. 민호의 자세가 약간 굳어졌지만 준의 눈을 피했다. 보세요. 그냥 바쁜 밤일 뿐이에요. 그는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방어적이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잖아. 준은 고개를 저으며 결심을 굳혔다. 아니, 민호. 아무것도 아니야.
존중에 대한 거야.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누구든 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대답을 인정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건 이해하지만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이유를 알고 싶어. 민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고 준은 잠시 방어적인 태도가 번쩍이는 걸 보았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상상하는 거야.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지. 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이런 종류의 대답을 예상했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정말이야. 그는 어조를 고르게 유지하며 물었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눈치챘을 거라고 확신해. 이 말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카운터를 닦는 데 사용했던 걸레를 가까운 싱크대에 던졌다. 이봐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아마 여기는 당신에게 맞지 않을 거예요. 준은 민호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다. 맞아요. 저는 문제가 있어요.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여기왔는데 대신 제가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지 않아요. 민호는 준의 결의에 전혀 감명받지 못한 듯 비웃었다. 이봐요. 친구야. 저는 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로 사업을 옮기면 돼요. 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모든 고객을 대하는 방식인가요?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나가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말해야겠지만 그건 그다지 전문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고 그의 자세는 공격적이었다. 그냥 들어와서 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는 쏘아붙였다. 난 여기서 몇 년 일했고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알아. 주는 민호의 말에 가려진 위협에 척추를 따라 오한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것이었다. 가면이 벗겨졌고 진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그저 나쁜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깊고 더 추한 것에 대한 것이었고, 이제 준은 그것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5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단정한 차림새였고,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즉시 사로잡는 위험 있는 존재감을 지녔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자 소음이 약간 줄어들었다. 그는 바의 주인이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서진이었다. 서진의 눈은 방을 재빨리 훑어보며 준과 민호 사이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머물렀다. 그는 긴장된 대치를 받아들이면서 표정이 굳어졌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바에 다가갔다. 민호. 서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민호는 상사를 마주보며 허세를 부리다가 주춤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 씨, 손님과 오해가 생겼을 뿐이에요. 서진의 시선이 준에게로 옮겨갔고 상황을 파악하면서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그렇습니까? 그는 물었지만 민호의 설명을 믿지 않는 게 분명했다. 어떤 오해? 준은 서진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 남자를 즉시 알아봤다. 그는 다양한 비즈니스 간행물에서 서진의 사진을 보고 그가 공정하고 존경받는 사업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와 다른 손님들이 몰랐던 것은 준이 그저 손님이 아니라 서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다. 준은 심호흡을 하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여기서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듯합니다. 그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기에 민호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듯합니다. 서진은 민호에게로 돌아서면서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사실인가요? 민호는 말 더듬으며 사건의 전개에 분명히 당황했다. 저는 아무 뜻도 없었어요. 서진 씨, 그저 바쁜 밤이었을 뿐이에요. 서진의 눈빛이 굳어졌다. 바쁘든 아니든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손님은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술집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은 벌어지는 대립에 집중되었다. 주는 민호의 자세에서 불편함을 볼 수 있었고 서진의 엄격한 시선 아래 불안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주는 이 순간이 민호뿐만 아니라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민호에게 계속 말을 걸쳐주는 확인의 감각과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가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차려입고 아무리 예에 바르더라도 민호처럼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그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술집의 분위기는 주인인 서진이 민호와 마주하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활기차던 수다가 완전히 사라지고 술집의 배경음악에 낮은 웅얼거림만 남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카운터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집중되었고 캐릭터 간의 역동성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의 허세는 서진의 강렬한 주시 아래 거의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는 몸을 꿈틀거리며 한 발에서 다른 발로 몸무게를 옮겼고 이전의 자신감은 눈에 띄는 불안으로 대체되었다. 그가 선을 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했지만 상황의 전체 규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서진은 민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바에 가장 가까운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 민호야. 그는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이건 단지 한 번의 나쁜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고 이건 내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야. 민호는 침을 크게 삼켰고 탈출구를 찾는 듯 눈을 휘둘렀다. 서진 씨, 저는 아무 뜻도 없었어요. 그냥 바빴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서진은 날카로운 표정으로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그만해요.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민호의 더듬거림을 잠재우는 무게감을 지녔다. 바쁘든 아니든 당신의 일은 모든 손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민호 이 남자를 다르게 대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알아낼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게 있어. 서진은 대화 내내 조용히 있던 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그가 견뎌온 상처와 좌절을 반영했다. 이게 내 아들 준이에요. 서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조용한 힘이 가득했다. 그는 그저 손님이 아니야. 그는 이 바의 공동 소유자야. 그 계시는 충격파처럼 방을 강타했다. 손님들이 정보를 처리하자 군중 속에서 중얼거림이 울려 퍼졌다. 민호의 얼굴은 혈색이 없어졌고 말을 찾으려고 했으며 입을 벌리고 다물었다. 자신이 한 일, 자신이 무시한 사람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얼굴 전체에 적혀 있었다. 주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여러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민호의 충격을 보는 데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깊은 슬픔도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용해 존경을 요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그의 정체성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나 소유한 것으로 너무나 자주 축소되는 듯했다. 민호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서진 씨,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이 손을 들어 그를 침묵시켰다.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자신의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했다는 거야. 내 가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넌 더 잘 알았어야지. 민호, 서진의 말에 무게가 공중에 떠다니며 하나하나가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했다. 다른 손님들은 멍하니 서서 지켜보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꿈틀거렸다. 주는 더 광범위한 요점을 말할 기회를 감지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야.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신념의 힘이 느껴졌다. 어디에서 왔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거야. 이런 종류의 행동, 이런 편견은 그저 잘못된 게 아니라 해롭기도 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들고 어디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야. 특히 여기서는 말이야. 그는 방을 둘러보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손님들의 눈을 마주쳤다. 우리 모두 더 잘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강렬했다. 이런 종류의 행동에 맞서야 해요. 우리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요. 그냥 무시하고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준의 말은 군중의 공감을 얻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행동이나 무행동을 돌아보았다. 그 사이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자신의 실수의 무게가 그를 누르고 있었다. 서진은 민호에게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준이 오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의 주인으로서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예요. 서진이 말을 되뇌며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는 더 조용한 어조로 민호야. 오늘은 나가달라고 부탁해야겠어. 내일 여기서 내 미래에 대해 논의하자라고 덧붙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당혹스러웠다. 그는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을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는 돌아서서 바에서 나갔다. 모든 손님의 눈이 그가 가는 것을 따라갔다. 민호 뒤에서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서진은 준에게로 돌아서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런 일을 겪으셔서 죄송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처리한 방식이 자랑스럽습니다. 준은 아버지의 말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그날 저녁의 사건의 무게를 느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아빠,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것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순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럴 거예요. 아들아. 내가 꼭 해낼게.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바로 돌아갔고 손님들은 천천히 대화로 돌아가고 있었다.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공기 중에 새로운 인식이 있었고
중요한 일이 방금 일어났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준은 자리에 앉았고 마무리감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은 이것은 훨씬 더 큰 싸움에서 한 번의 전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버번을 한 모금 마시면서 그는 적어도 오늘 밤은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은 천천히 평소의 리듬으로 돌아왔지만 최근의 대립으로 인한 긴장감이 여전히 뒷맛처럼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준은 바에 남아 있었고 술은 거의 비었고 다른 손님들이 저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는 옆에 서서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여전히 처리하고 있는 아버지 서진에게 집중했습니다. 서진은 항상 술을 마시는 장소 이상의 바를 운영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커뮤니티 허브였고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에서도 편견이 여전히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카운터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곳에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야, 준.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보다 더 나을 줄 알았어. 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실망을 이해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이건 이 술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문제예요. 편견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편견이 나타날 때마다 마주해야 해요. 서진은 다시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표정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바라는 것 이상을 해야 해요. 우리가 세운 이상에 맞게 이곳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태도를 바로잡고 성찰적인 태도에서 단호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내일부터 몇 가지 변화를 만들 거예요. 직원들에게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예외 없이 대할 거예요. 이런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도 절대요. 준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치솟았다. 서진은 항상 정직한 사람이었고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준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었다. 좋은 시작 같아요. 준이 따뜻한 어조로 대답했다. 저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민호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그와 진지하게 대화할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준은 다시 한번 발을 둘러보며 분위기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챘다. 대화가 다시 활기를 띠었고 몇몇 손님이 또 한 잔 마시기 위해 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횟수가 늘었고 서로의 존재를 더 많이 인정했습니다. 마치 이 대립이 집단적 성찰의 순간을 촉발한 것 같았습니다. 한 커플이 준과 서진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의 표정은 사과와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저쪽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셔서 죄송합니다. 그의 동반자인 친절한 눈을 가진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요. 저희는 여기 단골이고 그런 일은 처음 봐요. 옳지 않은 일이고 당신이 나서서 다행입니다. 주는 그들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말에 감사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쁩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더 잘할 수 있어요. 서진은 손을 내밀어 두 사람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 말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곳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플이 테이블로 돌아오자 주는 손님들 사이에서 연대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미호와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과 보다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있어 모두가 공유하는 책임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는 잔을 비우고 빈잔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조용히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긴 밤이었어요. 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하지만, 준,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 넌 이걸 매우 우아하게 처리했고, 난 내가 자랑스러워. 준은 미소를 지으며 법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따뜻함이 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가 자랑스러워. 이곳을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들은 사랑과 상호 존중의 표시로 잠시 포옹한 후 주는 물건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발을 나서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안도감, 상황이 처리된 방식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런 순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슬픔이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시원한 밤 공기가 그를 강타했고 주는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했다. 그는 발을 돌아보았고 거리로 쏟아지는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마무리감을 느꼈다. 오늘 밤은 아직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또한 일어서서 말하는 것에 힘을 보여주었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주는 거리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준이 발을 떠나면서 밤은 다르게 느껴졌다. 보통 도시의 소음과 에너지로 가득 찬 거리는 더 조용해 보였다. 마치 세상이 그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돌아볼 시간을 주는 듯했다. 민호와의 대면, 아버지의 지원, 다른 손님들의 반응은 모두 합쳐져 강력한 경험을 만들어냈고 주는 희망과 지친 기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익숙한 거리를 따라 걸어갔고 시원한 밤 공기가 그의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주변을 반짝이며 보도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주는 수년에 걸쳐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벽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방금 경험한 것과 같은 순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준이 걸어가면서 저녁의 고요함은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자 아버지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구나, 아들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사랑해 주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고 그와 아버지 사이에 유대감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부모-자녀 유대감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은 포용과 이해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길을 계속 갔고, 결국 혼자 생각에 잠겨야 할 때 자주 찾던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에 공원은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개를 데리고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저녁의 고요함을 즐기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주는 우뚝 솟은 참나무 아래에 있는 평소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나무 껍질의 거친 질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고 밤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의 일부는 여전히 분노로 끓고 있었습니다. 민호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그런 편견이 지속되도록 내버려두고 사랑과 수용이 번성해야 할 곳에 증오가 골마 있도록 내버려둔 사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함께 깊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처리한 방식에 대한 자부심, 아버지의 변함없는 지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그날 저녁에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자부심,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는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희미했고 그 빛은 도시의 빛을 간신히 뚫고 나올 수 있었지만 별들은 거기에 있었고 그에게 우주의 광대함과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작지만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술집, 그의 삶, 그리고 그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종류에 대해. 그의 마음은 질문, 꿈, 그리고 생각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주는 이것이 그가 편견이나 차별을 마주하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그의 삶의 일부였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을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자신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도전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심지어 세상의 무게가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말입니다. 참나무 아래에 앉아주는 자신에게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도전할 능력 없이 장애물과 편견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는 자신의 지위, 영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차이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마침내 주는 일어섰고 부드러운 담요처럼 새롭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원을 떠났고 생각은 이미 미래로 돌아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밤은 승리였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승리였지만 그것은 훨씬 더 긴 여정의 한 걸음일 뿐이었고 끈기와 회복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용한 거리를 걷는 동안 주는 결의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신념의 힘과 아버지의 지원으로 어떤 장애물이든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고 세상의 도전에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